여러분요, 여기가 공시법이에요. 공시법 요약집이 미리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에서 출판사를 하나, 어차피 이게 통신 판매하면 출판사가 있어야 돼요. 출판사를 만들었거든요. 만들면서 이제 공시법 선생님 책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요. 계산 문제는 지금 그 선생님이 다시 수정을 뭘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는 책을 11월, 12월을 아마 그냥 그렇게 가고, 그래서 계산 문제 이렇게 쭉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할 수 있는 테마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책을 지금 아마 자기가 수정 본 거하고 약간 다르다고 다시 수정을 봐서 넘겨주니까 다음 주에 와가지고 월요일에 오면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 그 토요일 날 특강하는 거 있죠? 거기 그 교재예요. 알겠죠? 토요일 날 특강하는 교재. 그래서, 출판사는 이제 학원 여기서 만든 출판사는 처음이라고 하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바코드를 다 찍어야 돼가지고. 근데 아무튼, 여기 민법이고, 이것은 공시법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약집을 조금, 강의를 켜보니까 5월달에 요약집을 주니까 뭐가 문제냐면 좋은 점과 나쁜 점도 있긴 있는데 5월달에 주니까 새로운 책을 주니까 너무 단기간에 학생들이 소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5월달, 6월달 보고 바로 또 문제집 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집을 낸 것을 조금 민법도 1월달에 바로 기본서하고 요약집을 같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기본서에 관한 기본서의 요약하고 민법의 요약집하고 순서를 좀 같이 해가지고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거기에서 무슨 말이 중요하다는 걸 딱 포인트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책하고 요약집하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기본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제가 안 써가지고 기본서 내용하고 요약집 내용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기본서가 있으니까 기본서하고 요약집하고 내용을 비슷하게 해서 거기서 추가되는 것은 쉽게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서를 보든 요약집을 보든 큰 차이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표지 컷은 누가 했냐면 우리 실장 이윤희 실장이 한 거예요. 그렇죠? 되게 어떻게 뚝딱뚝딱 잘하죠? 잠깐 만드는데 표지를 잠깐 만드는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책처럼 도안을 잘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그냥 어떻게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금방 뚝딱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작년 것은 막 너무 막 벌게가지고 꽃이 너무 만발해가지고 문제가 무슨 데까지 오는데 예쁘게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두 개 딱 비슷한데 똑같은 그림인데 색깔을 달리하니까 전혀 다른 책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수사님이 책이 없으면 자기 강의 안 하겠다 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그래서 오늘 책이 안 나오면 내가 오늘 출판사 가지러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책이 나와가지고 그런 일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책은 오늘 주면 여러분 그렇고 내일 있죠?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오면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일 아시겠죠? 저요? 오늘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제 비진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를 볼 거냐면, 통정 허위 표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민법 강의 노트는, 지금 다 됐는데 여러분 그 앞에 강의 노트 보면, 강의 노트 앞에다가 목차 있죠, 목차. 목차 잡는 것을 아직 안 해가지고요. 오늘하고 이제 내일하고 이제 강의 노트 다 수정이 됐으니까 목차가 다 나오면 강의 노트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좀 쓰기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 목요일 날 강의할 때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강의 노트는요, 여러분요, 19쪽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9쪽이요. 그 다음에 문제집 있죠? 문제집은 17쪽. 17쪽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은 먼저 기출문제를 먼저 한번 봐주세요. 기출문제 44페이지요. 실전 문법 있죠? 44쪽 먼저 한번 보면 지금 44번하고요. 45번.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이
같은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제3자에 관한 문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는 지금 뭐냐면 크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죠. 사례 문제 한 파트하고 그 다음에 제3자에 관한 문제 한 파트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셔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뭐냐면 비진이 표시까지 했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제 통정의 표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갑은 누구냐? 갑을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요. 아버지고요. 아들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청약을 하죠. 증여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약은 뭐냐? 의사 표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의사는 뭐냐? 증여를 할 의사죠. 그 다음에 근데 증이라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증여를 하고 싶고 아들은 증여를 받고 싶죠. 두 사람이 의사의 일치를 보였죠. 그런데 표시를 할 때는 표시는 뭐랬냐? 매매 계약으로 매매로. 그래서 매매로 표시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매매를 우리는 뭐라냐? 그래서 가장 매매다. 가장 매매로 뭐냐? 거짓말 매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증여했죠? 이 증여를 뭐라 하냐? 이것을 은닉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숨겨져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미 이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과 을이 증여로서 의사가 일치를 받죠. 그러면 의사의 일치가 있으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예요? 표시가 무효죠. 그래서 가장매매, 이 가장매매는 뭐가 되냐?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효. 그 다음에 이 지금 은닉행위 있죠? 은닉행위는 의사주의에서 의사대로 효력이 있죠. 그래서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을한테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가 돼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병은요, 그 다음 사람 병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병이 선이죠.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니까 그 다음 사람도요, 정도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것은요, 딱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증여세가 너무 비싸니까 매매로 가장을 하면은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그래서 매매를 가장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는 매매의 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로 본다? 은닉행위, 증여의 등기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등기는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인 등기라고 얘기하고 이 을을 우리는 뭐라 한다?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을이 소유자면 그 다음 사람은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소유자니까요, 병은 악이어도 소유자가 되고 정이 악이어도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병과 정은 악이어도 소유자가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 나오냐? 가장매매는 무효이다.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이다.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자다. 정도 선악불문하고 소유자다. 알겠죠? 그런데 또 시험에 뭐라 나오냐? 병이 악이인 경우 갑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이 악이인 경우 갑은 또는 을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OX, X죠. 누가 소유자니까? 병과 정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문제요. 44쪽을 한번 보세요. 44번이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 문제를 우려하여 을과 짜고 동그라미 그것을 통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을과 짜고 통정. 마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동그라미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가장매매라고 얘기해. 거짓말 매매다 이 말이죠. 을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을 앞으로 등기. 그러면 등기 동그라미하고 등기를 유효다 그래. 유효.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번은요.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로서 무효이죠. 2번은요. 증여계약은 유효. 그래서 은닉행위로서 유효가 되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 을은 누구죠? 을은 소유자죠.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4번은요. 을이
이러한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하고, 이렇게 됐죠? 이러한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하고, 안병, 악이죠? 그러면 의리 소유자죠? 그러면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없다, 이렇게. 5번, 을이 이러한 사실 안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을은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그래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그 다음에 45번을 보셔요. 45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동그라미, 정의 동그라미하고 합의 동그라미,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뭐가 유효이다? 의사가 유효이죠. 그러나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갑과 을은 마치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또 나왔죠? 가장매매죠. 이전 등기를 했다. 이전 등기, 등기 동그라미. 그러면 유효죠, 유효. 이 등기는 유효이죠. 그 다음에 그 뒤 을은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했다. 이전 등기 줄 것이고, 선, 악, 불문하고 소유자죠. 왜냐하면 엄폐물의 법칙이죠. 을의 등기가 유효니까요. 그 다음 사람 병은 뭐를 보면 선, 악을 불문하고 유효이죠. 알죠? 유효, 이렇게요. 그렇게 해줬다, 이렇게요.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은 유효. 증여 계약은 은닉이죠. 유효. 매매 계약은 무효. 가장매매죠. 여기서 매매 계약은 가장매매. 증여는 뭐다? 은닉행위죠. 은닉행위. 그 다음에 2번요. 을 명의의 등기는 효력에 있다. 옆줄 긋고 실체 관계의 부합.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갑은 악의의 병 줄고 악의의 병. 지금 을의 등기가 유효죠. 그러면 병은 악의일지라도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없다. 4번은요. 갑은 을을 대위하여 악의의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누가 소유자? 병. 병이 완전한 소유자다. 5번, 을은 병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아무 말이 없으면 병은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소유자죠. 왜요? 을이 소유자니까. 알겠죠?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병은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란 말이죠. 그래서 을은 병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부터가 이제 이런 뭐냐면 여기 보면 허위표시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46번부터는 통정 허위표시 이제 다 똑같아요. 하나 문자가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통정 허위표시는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하나 하고 또 이거 하나 하고요. 자, 이거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채권자죠. 채권자한테요. 돈 1억을 이렇게 빌리죠. 그러면 갑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갚지 않으니까 A가요. 갑의 건물을 경매를 하려고 하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강제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 면탈하기 위해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뭐다?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사익이니까. 따라서 뭐다? 사익이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 이단이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래서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A가 경매를 청구하려고 하니까 갑이요. 을이라고 한 사람하고 짜고 을하고 짜고 거짓말로 매매 계약을 하죠. 이것을 가장 매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미 갑하고 을하고 둘이 짜고 했죠. 짜고 했다. 이것을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그래서 등기가 표시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갑이 소유자. 그런데요, 이 갑하고 을하고는 뭘 했다? 거짓말로 매매를 했죠. 이것을 가장매매다 이렇게요. 가장이라는 것은 통정 허위 표시다 이 말이죠. 통정허위 표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의 3대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은 갑한테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돼.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왜?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채무불이행은 이행을 할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하고 을하고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행할 것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이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란 말이죠. 이렇게 갑이 소유자인데 그래도 이 A라고 하는 채권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요? 아직도 갑이 소유자니까요. 갑이라는 사람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고 등기를 다시 갑이요? A가요? 을에서 갑으로 찾아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를 찾아오기 전에요,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병한테 처분하면 이 병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한다. 병이 제3자죠? 그러면 병이 제3자고 이 병 앞으로 등기했는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의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107조 비진이, 지금 108조 통정 허위 표시로서 등기가 무효가 되면은, 그러면요, 그 다음 사람 병은 제3자는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의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병이 선이죠? 병이 선이면 여기요 정은요?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것은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병이 악이죠.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무는요? 누구일 때? 무는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지금 갑이죠. 갑이 지금 소유자인데요. 원래 갑하고 을만 있으면 갑이 소유자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처분해서 병이 선의가 되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악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처분한 경우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구의 소유권이 없어지죠?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물건도 아닌데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에게 손해를 끼쳤죠. 이럴 때요, 갑이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냐?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어. 갑이 을에게.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불법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을이 병한테 처분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손해배상.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은 불법 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해. 두 번째는 뭐다? 부당이득.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에 대해서 뭐를 청구한다?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매매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누가요? 갑이 을에게.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되면 갑이 소유권을 잃는 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누가 손해가 되냐? A가 손해가 되죠. 왜 A가 손해가 된다? 을이 병한테 처분해버리면 병이 소유자죠. 더 이상 그러면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A는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의 건물을 경매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을 길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그걸 가져와야 되겠죠. 누구 앞으로? 갑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채권자 대위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의 채권자잖아요. 원래는 갑이 어떻게 해야 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그걸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을의 등기를 말소해서 갑이 등기를 가져오면 A가 경매를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져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A라고 하는 채권자가 대신
대신 갑의 위치에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는 것, 그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를 해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서 갑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A가 을을 상대로 말 수 있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이걸 행사할 수 있어. 이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 첫 번째요,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고, 이것은 형성권인데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 다른 걸로 절대로 안 돼. 재판상으로만 행사해.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면 형성권인데 재판으로만 하는 것을 뭐란다?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매매 있죠? 이중매매.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이 세 가지가 중요해. 알겠죠?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으로만 해야 된다.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등기를 갑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원상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선의가 되잖아요. 선의가 되면 이제는 갑의 건물이 아니고 병의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갑은요, A는 여기 선의의 병에게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누구 거니까? 병의 것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뭐를 하나 중시하냐면, 병이라고 하는 제3자의 병은 제3자죠? 제3자. 이 병이라는 제3자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세 가지 원칙. 아무 말이 없으면 첫 번째, 제3자의 뭐는 추정된다? 선의는 추정이 되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 말이 없이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병은 아무 말이 없어.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그래서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병이 선의가 아니고 악의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병이 선의가 아니고 악의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는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가 하면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가? 병이 악이다 이것은. 그럼 봐봐, 병이 선의가 되면 손해를 볼 사람은 누구다? 갑이죠. 그래서 병너는 갑하고 을하고 통정의 표시, 즉 가장매매로서 무효라고 하는 것을 병너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 알고 있었다. 병이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많은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구다? 갑이다. 갑이 증명을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3자 병은요, 병은 선의인데 과실이 있든지 선의인데 무과실이든지 상관없이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병이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이렇게 나와. 그래도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3자 병이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왜 제3자 병이 스스로 갑하고 을하고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가? 그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효의 또 3대 원칙이 있어. 이런 무효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무효는 처음부터, 즉 법률행위가 성립할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 당연히 효력이 없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누구든지 처음부터,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한번 무효는 영원히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그래서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무효의 3대 원칙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니까 제3자인 병도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가장매매로서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 가장매매라고 하는 것은 103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746조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를 말할 수 있다. 가장매매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선의의 제3자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요, 가장매매에서 나오는 모든 논점들을 다 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매매의 모든 논점을 다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뭘 보는 것이냐, 이 중에서 가장 정답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 이 말이죠. 첫 번째가 이거다.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가장매매로서 무효인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이거죠. 이거 가장매매로 인해서 무효인데 의리 병에게 처분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불법 병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이 선의이냐 악의이냐,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중요한 것이다 이란 말이죠. 남은 것들은 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보면 46번 한번 보셔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줬다. 갑이요, 을한테 등기를 줬어. 알겠죠? 봐.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 거기 가로 묶어봐. 을과 통정한 46번에 가운데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 이것을 가장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줄고요, 등기를 을에게, 거기만 줄고 등기를 을에게, 그것을 무효라고 하는 것이요. 무효. 여기 봐봐요. 등기가 엎어져 있으면 가장매매로서 등기는 무효이죠.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그럼 뭐다? 선의. 그래서 모르는 선의의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등기 병이 소유자, 이렇게 등기를 해줬으니까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 이렇게.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여기 봐봐요. 갑각을 봐봐. 여기 와, 여기. 갑하고 을하고는 가장매매로서 무효이죠. 무효이면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당연히 의리 없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을이 갑에게 사실상으로 이행을 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병 동그라미. 병은 선의의 제3자. 그래서 병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죠.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뭘한다? 취득한다.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해. 당연하죠. 4번은요,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 줄고, 병의 악의를 증명, 맨 앞에 갑을 동그라미 맨 앞에 갑 동그라미,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냐? 무효를 주장하는 자라고 얘기해. 왜냐? 갑하고 을만 있으면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현재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뭐라고 한다? 병 너는 갑인 내가 을하고 통정어의 표시, 즉 가장매매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다. 그래서 너는 악의이다. 이렇게 뭘 한다?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5번 병이 선의이죠. 그런데 과실이 있더라도 들어가. 과실. 여기 보죠. 3대 원칙. 병은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유무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안 따져. 과실이 있더라도 병이 소유권을 뭘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자, 47번요.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목 강제집행을 거기 주고 면하기 위하여 면하기. 그래서 써 사익. 47번이요.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사익. 옆줄 긋고 103조 X. 옆줄 긋고 746조 X.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목, 동그라미 통모로 뭐라 하냐? 통정, 이 말이죠. 통정.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 가장매매. 알겠죠? 매매 형식을 빌려 을명의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거기다 써 무효, 을명의의 등기로 맞췄고 등기 무효. 을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그러면 선의의 병의 저당권 설정. 그럼 병이 저당권자가 돼. 알겠죠? 병이 저당권자. 다음 문제 틀린 것은
갑과 을 사이의 가장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2번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봐봐. 여기 봐봐. 갑하고 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건물이 지금 누구 것이냐? 이 건물이 갑의 건물이에요. 갑의 건물인데 이렇게 등기부를 딱 봤더니 어떻게 되냐? 1번 갑인데요. 여기 2번요.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위조.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했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했어. 알겠죠? 을이 이렇게 위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등기 서류 위조해서 을 앞으로 돼 있죠. 이 등기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무효이면 어떻게 돼요? 무효이다. 여기서 이 병, 3번 병이요 등기를 이전받았어. 이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해 못해? 왜? 왜 취득 못해? 그게 중요해. 왜 못해? 등기를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죠? 그러면 그 무효가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런 것에 의해서 무효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못해.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이 등기가 무효인 것을 다시 갑 앞으로 회복을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이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하면 돼. 말소 등기. 말소 등기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지금 1번 누구죠? 갑이죠? 2번 누구예요? 을이죠?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해. 말소하면 등기가 누구 앞으로 회복이 된다? 갑 앞으로 회복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여러분 진정명의 회복이죠? 진정명의 회복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우리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은 등기를 다시 찾아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등기를 찾아온다 이 말은 현재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찾아온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냐?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해가지고 찾아오겠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봐. 여기 보면 1번요. 등기부가 1번 갑이죠. 2번 지금 누구죠? 을이죠. 이렇게 을 앞으로 되는 이 등기가 지금 위조가 돼서 무효잖아요. 이 등기를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면 되냐? 진정명을 회복할 때는 말소 등기를 해가지고 찾아도 돼. 그런데 말소 등기를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이전 등기. 그래서 이전 등기는 뭐다? 3번 을에서 이렇게 누구 앞으로? 갑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가져오겠다 이 말이죠.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고 했을 때는 항상 누가 진정명의를 회복하는 것이냐?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진정명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 여기 지금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 갑하고 을만 있다 해보자. 갑하고 을만 있고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면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뭐 하면 돼? 말소하면 돼. 두 번째, 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해도 돼. 왜? 누가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자니까. 그걸 지금 얘기해. 그래서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 동그라미 현재 소유자 이렇게. 자, 그러면 3번 병이 과실 동그라미 가장 매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줄 것이고 과실이 있는데 뭐다? 선이. 모르는 경우는 선이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 선이인데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소유권을 만다. 취득할 수 있다.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이런 말이죠. 4번 병이 저당권 실행 결과 저당권 실행을 뭐라냐? 경매라고 그래. 경매. 병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어. 경매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죠. 여기
이 말하고 똑같죠?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든가 매매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은요. 병의 저작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했죠? 줄고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 줄고 거기를 뭐라냐? 경락인이다. 경락인이 있다. 갑은 을에게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줄 것이고 부당이득 반환 그것은 뭐냐?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여기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48번은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 이다 등기를 해줬다.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해줬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여기는 이건 뭐냐면 여러분요. 이것은 가장매매하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명의신탁을 안 봤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먼저 봐요. 자, 1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거기 줄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공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갑이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을과 짜고 동그라미 짜고 그것을 통정이라고 해요. 통정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꾸몄다. 그것을 말한다. 가장매매 꾸민 경우. 그러면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갑은 아기의 병에게 아기의 병 줄고 아기의 병 소유권 X 아기의 병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등기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니까. 2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갑이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을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똑같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 맞는데 병이 선이이더라도 병이 선이 그러면 뭐를 한다? 소유권 취득하죠?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원래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특별 규정이라고 그랬죠? 107조, 108조로 무효인 경우는 병이 누구이기만 하면은 선이이기만 하면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뭐일지라도 무효일지라도 뭘 한다?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병이 선이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8번 보고 있어요. 48번에 3번이요. 만약 X토지에 대한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줄고 명의신탁 그러면 그 명의신탁이 유효 동그라미 유효 명의신탁이 이러면 유효이죠. 그러면 병은 동그라미 병은 거기서 거기다가 선악 불문이에요. 만약에 명의신탁의 경우는 선악을 불문하고 이 말이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한다 이렇게. 4번은요. X토지에 대한 갑과 을 사이에 유효한 명의시탁이 있었던 경우에 병이 을의 배신적 처분에게 줄고 적극가담 그럼 무슨 말이 탁 튀어나와야 돼? 103조 위반 옆줄 긋고 무효.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5번 유효한 명의시탁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경유했다. 을 명의로. 그러면 을이 이를 임의로 병에게 정에게 처분했다. 정에게 처분.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왜 그래요? 봐봐. 아무리 명의시탁이 유효하다.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아무리 명의시탁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야. 갑이. 등기 명의를 맡긴 거니까.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이를 임의로 정의에게 처분 줄거 봐. 임의로 정의에게 처분 이퀄 정의 소유자예요. 48번에 5번 보고 있어요. 정의 소유자. 그럼 정의 소유자가 되니까 갑은 소유권이 없어지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49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탈 거기 줄고
강제 집행을 면탈,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을과 통정 동그라미 통정. 통정에서 을 명의로 이전 등기 거기 줄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 다음에 그 후 을은 병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 병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 그런데 병이 선이다, 악이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 병 동그라미 하고 선이 추정 이렇게. 병은 선의로 추정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제3자의 선의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1번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아무 말도 없이 병이 선이다 아니다 말도 없죠. 병에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병 동그라미 선의 추정이야. 선의 추정. 아무 말이 없으면 병은 선의로 추정돼. 그래서 병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2번은요. 병이 선이라면, 그러면 병이 선이라면 줄고 소유자죠. 소유자. 소유자. 을은 병에 대해서 원인행위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없다. 병이 소유자니까. 4번 병이 선이면 병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 손이니까? 병소유. 병소유. A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갑에게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4번은요.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5번 갑과 을 사이의 허위 표시의 앞선 동그라미 앞선. 갑 소유 아파트의 가등기 권리자 줄과 가등기 권리자 앞선 가등기 권리자 앞선 거대했죠. 맨 끝에 제3자로 볼 수 없다. 거기 주고 제3자로 볼 수 없다. 써거다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왜 그러냐? 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냐? 우리가 새로운이라는 말을 쓰려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건 앞선이죠. 앞선이라는 말이 뭐죠? 기존의 이 말이죠. 기존의. 앞선 그 말은 기존의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제3자가 될 수가 없어.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요. 자, 50번 보셔요. 아주 간단하죠? 갑은 을에게 토지를 가장 양도했다. 가장 양도가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 1번 갑은 을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죠. 왜요? 가장 양도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갑은 을 앞으로 된 등기 말소를 청구하죠. 2번 갑의 채권자는 갑을 대위하여, 갑을 대위. 그래서 을로의 소유권이던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채권자 대위권이죠. 대위 동그라미하고 채권자 대위권이죠. 대위권. 그 다음에 3번은요. 을로부터 토지를 악의로 양수한 병 줄고, 악의로 양수한 병. 선의가 아니고 뭐다? 악의죠. 악의. 악의로 양수한 병이 있다. 그러면 이 병은 이퀄 소유자 X죠. 악의가 소유자가 아니죠. 제3자가, 선의 제3자가 아니죠. 갑은 병에 대해서 토지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4번 을로부터 토지를 줄고 선의로 양수한 병, 선의로 양수한 병 이퀄 소유자죠. 소유자.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병에 대해서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없다. 4번 틀렸죠? 5번 을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양수한 병 소유자죠. 소유자. 그러니까 갑이든 을이든 어느 누구도 등기의 말소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갑과 을의 무효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선의로 양수한 병이 있는 경우 병이 갑과 을의 무효 주장을 인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걸 써. 병이 동그라미하고 뭐죠? 병은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 병은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왜?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니까.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병이 갑하고 우리 뭐라냐? 우리 계약 무효인데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선의인데 알았어. 그냥 무효라고 인정해 줄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병이 제3자가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1번 한번 보셔요. 50번의 정답 몇 번?
4번 51번요.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의 을과 짜고 통정이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매매, 지금 똑같은 말이죠, 다. 그 다음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무효.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죠. 세 번째 줄,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인이 된 것을 기화로 이를 병에게 매도. 병은 누구인지 모르죠. 그러면 뭐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 1번 병이 가장 매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동그라미, 병이 동그라미하고 맨 앞에 알고 악이죠. 그러면은 알고 그러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가장 매매란 당사자인 갑은 병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병이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된다. 이후에 지금 병이 지금 선이죠. 선이면 소유자죠. 나중에 알게 됐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병이 가장 매매의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나중에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번 병이 악이, 그러면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갑의 채권자 갑이 아니고 갑의 채권자 A, 갑의 채권자는 이 말이죠. 채권자가 아니고 갑의 채권자는 갑이 병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여러분 봐봐. 지금 제3자 지금 병이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 악이죠. 그러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당연히요. 당연히 봐봐. 무효는 봐봐.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그럼 당연히 병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소유자? 갑.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갑은 소유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당연히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4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매매 맞죠? 병의 소유권이 느끼는 언제다 무효? 틀렸죠. 병이 누구일 때? 선이 소유자죠. 5번 병이 선이, 그러면 소유자죠.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 줄 것이고,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 선, 악을 불문하고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이런 말이죠.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래야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요? 3번이라고요? 2번이죠. 2번.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요, 그 52번부터는요 잠깐 했다가요 제3자하고 같이 연결되니까요 여기 앞에까지가 뭐냐면 통정 허위 표시에서 사례 문제, 통정 허위 표시 알겠죠? 그래서 가장 매매하고 은닉행에 관한 사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고만했지만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요 문제가 몇 개밖에 없어? 3문제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 그러면 무조건 다 뭐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례 문제로 나온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보면 처음부터까지 다 내용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례 문제를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례를 먼저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잡을 논점을 다 잡아야 돼. 그 문제를 읽다 보면 대강 지문이 뭐가 나올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례 문제는 뭐하고 똑같냐? 이론 문제하고 똑같아. 이론 문제를 단지 갑을병으로 바꿔놨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이 정확하게 돼 있으면 사례 문제를 그냥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제3자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